응? 조회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줬잖아. 응, 잠깐만. 내가 거기 이거 안 줬어? 이거는 저번에 줬던 거지. 잠깐만. 이거 경제학 못 받았어? 일요일날 줬죠? 혹시 없는 사람? 경제학 나 지금 없다. 잠깐만. 이게 몇 답이시 몇이야? 13-2야? 경제학 없다 손? 경제학 없어요? 또? 오. 있어? 없어? 자, 다 됐죠? 경제학 다 있지?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내용 일치로 나오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거는, 선생님도 이것저것 막 알아봤어요.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하더라고. 배경 지식이. 그래서 선생님도 좀 공부를 해보니, 이렇구나 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이거 끝나고 선생님 월수금반에는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올려놨거든.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볼게. 자, 전통적 경제학이 가정하는 중요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경제에서 다루는 전문 용어예요. 아셨죠? 우리 여러분들 선택 과목 하잖아. 거기 경제 있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거에 어떤 경제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서 딱 나오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꼭 확인하고요.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 도대체 뭐야? 라는 개념글입니다. 자, 근데 내용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현실에서는. 즉, 뭐다? 그 한계점까지 말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이 커스터머리라는 게 형용사로 관습적인 또는 전통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트래디셔널이라고 보면 돼요. 이 관습적인 어떤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하나 있거든. 근데 뭘 위한 출발점이냐면은 경제 이론. 근데 그 경제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컴마죠. 잠깐 빼볼게. 자, 어떤 경제 이론에 대한 아주 관습적인 출발점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모형 모델이라는 거야. 기본적 모델. 자, 그리고 이렇게 꾸며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주어는 얘랑 그리고 얘거든. 그리고 얘가 동사고 PPP. 자, 우리 일요일날 배웠죠. 뭐뭐와 비교하여라는 게 영어로 전치사로 뭐였어요? 하나는 in comparison to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compared to였어요. 맞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compare이라는 동사는 전치사 to랑 관련되어 있거든. 자, 그럼 여기에 to 위치가 나왔어. 이거 전치사 플러스 뭐예요?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뒤에 무슨 절 나온 거야?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 거거든. 근데 사실상 이 to는 어디 있어도 되죠? 여기 있어도 되죠.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to를 뺐다. 그럼 the basic model, which other situations and policy options are compared to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은 다른 상황들과 그리고 정책적 어떤 정책 선택들이 있거든. 다른 상황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선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비교가 되어지는 기본 모델이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한국어로 봐도 조금 힘들 거야.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어저께 설명한 대로 설명해 줄게요. 자, 기본 모형이 있습니다. 기본 모형. 자, 얘가 바로 뭐냐면은 기준이에요. 근데 뭘 위한 비교 기준이냐면은 비교를 위한 비교 기준이야. 자, 우리가 무언가를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 기준점을
기준을 가지고 얘로 비교해서 얘를 넘어가면은 뭐다. 이 기준점을 가지고 얘보다 아래다 하면 뭐다. 이렇게 뭐가 필요해? 기준점이 필요하거든. 이해됐어?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베이직 모델이라는 게 이 기준점이야. 자, 근데 얘를 기준으로 뭐를 이렇게 자꾸 비교하냐면은 다른 상황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상황들, 그리고 다른 정책 선택들이 있어요. 즉 얘네들을 얘랑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상황이 뭐냐면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이에요. 다른 시장들이야. 예를 들면은 독점 시장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시장일 수도 있고 무슨 시장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경제를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거든. 근데 이 지구상에는 그 시장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로 독점 시장이라는 시장도 있고요. 또 무슨 시장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무슨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장들이 존재하거든. 이해돼? 여러 가지 시장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완전 경쟁 시장이 바로 기본 모형이에요. 모델입니다. 얘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야. 얘는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들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정책들은 뭐냐면은 얘가 아닌 다른 시장들을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 시장을 선택 안 하고 어떤 시장을 선택을 했어. 이 경제를 하려면 어떤 시장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는 이 시장으로 갑니다 라고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정책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해돼? 자, 그럼 더 쉽게 얘기를 할게. 우리가 커피값 비교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은 스타벅스야. 스타벅스가 기준이야. 스타벅스 커피 벤티 사이즈로 4,700원이래. 자, 근데 얘가 4,700원이야. 얘가 기준이거든? 얘를 넘어갔어? 그럼 이 집 커피 되게 비싸네. 4,700원 아래야. 스타벅스보다 싸네? 그러면 좀 저렴하네. 이해돼? 즉 여기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비교하는 기준 모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보냐면 선생님은 스타벅스로 볼게. 얘가 기준이야. 그리고 여기서 다른 상황들은 뭐야?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카페들을 말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다른 정책들은 뭐예요? 그 다른 카페에서 사용을 하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 카페마다 프로모션도 있고 정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정책들을 의미해요. 이해돼? 자, 그럼 결론. 이 베이직 모델이 뭐다?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얘가 얘야. 자, 근데 얘는 뭐다? 다른 상황들, 즉 다른 시장들과 그리고 다른 정책 선택들, 그 시장에 따른 그 정부가 취하는 어떤 정책 선택들이 있겠죠?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됨? 됐지? 자, 어쨌든 이 베이직하면서도 정책, 경제 이론을 위한 관습적인 이 출발점이라는 게 is 동사로 뭐다? 바로 완전 경쟁 시장 체제랍니다. 아셨죠? 완전 경쟁 시장. 얘는 실제로 경제에서 배우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여기까지 됐어요. 완전 경쟁 시장. 이해됐나요? 이렇게 잘 해두세요. 자,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선생님도 이거 어렸을 때 배운 것 같아. 어렸을 때. 자, 디스가 나왔거든. 이 가상되어지는 경제는 이라고 있어. 자, 근데 지시형용사라는 거는 이 땡땡이라는 건 앞에서 언급되어야만 하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상되어지는 경제가 바로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 있잖아.
다른 시장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이 기본 모델인 완전 경쟁 시장 얘 있지. 얘 뭐냐면은 가상 시스템입니다. 가상 시장이야, 가상 시장. 이해됐죠?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가상의 시장입니다. 가상의 시장. 현실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장이야. 이해됐죠? 이 가상되어지는 경제는 is populated, 거주되어진대요. 우리 populate가 거주하다예요. 자, 이 경제에는 누가 거주하냐면은 exclusively가 뭐예요? 뭐 독점적으로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는 오로지라는 거거든. only 써도 되고 뭐 solely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만 거주되어지냐면은 small producer라는 건 뭐예요? 소규모 생산자들. 그리고 각각의 소비자들로만 구성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봐봐.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다? 가상 시장이야. 얘는 뭐다? 현실에 있을 수가 없는 시장이야. 이해됨? 자, 근데 이 시장에는 오로지 누구만이 있어야 되느냐? 소규모 생산자들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소비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이 시장에는 대규모 생산자가 있으면 안 돼요. 대규모 생산자가 예를 들면 뭐예요? 대기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시장에는 대규모 소비자, 생산자들이 있으면 안 돼. 아,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이건 경제 개념이야. 그냥 우리가 외워야 돼. 알겠죠? 경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에 대한 특징들만 외워주시면 돼요. 우린 영어 시험이지 경제 시험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 시장에는 누구만 산다? 소규모 생산자들과 개인 소비자들만 살아요. 누가 있으면 안 된다? 대규모 생산자, 즉 대기업이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두는 뭐하고 있느냐? possessed. 포세스가 동사로 소유하다죠. 소유하고 있거든. 뭐를 소유하고 있냐면은 매우 폭넓은 정보랑 그리고 매우 좁은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두 번째 특징이야. 이 가상시장이라는 완전 경제 시장에는 소규모 생산자들과 개인 소비자들만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넓은 정보와 아주 좁은 동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동기나 욕구. 이것만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봐. 넓은 정보라는 거는 이 가상시장 여기서 존재하는 그 시장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뭐 가격이나 뭐 상품이나 모든 정보들을 폭넓게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좁은 동기 욕구라는 건 뭐다?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얘네들 있죠. 가상시장에 살고 있는 얘네들은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됐죠? 특징 중에 하나야. 욕심이 있으면 안 돼. 이유는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마르크스 알죠? 선생님 잘은 몰라요. 마르크스 알죠? 그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잖아, 그거. 그쵸? 사회주의라는 게 되게 이상적인 사회예요. 뭐냐면은 부자와 거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야. 그 사람에 의하면. 오케이? 누구나 똑같이 일하고요. 누구나 똑같이 벌고요. 어떤 특정 소수가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평등한 세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야. 이해돼? 그게 나중에 파생돼서 뭐가 된 거야? 공산주의가 된 거고. 자, 근데 사회주의 사상 정말 좋은 사상이죠. 모두가 평등하다며. 근데 그 사회주의 사상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사회주의가 생길 수가 없어. 정말 좋은 사상인데 불가능해. 왜일까요? 왜일까?
사회주의 사상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로봇이어야 합니다. 왜냐?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하면서 똑같은 돈을 받는다? 인간이란 존재는 욕심이라는 게 통제가 안 되는 존재야. 예를 들면은 누구는 나는 똑같이 5시간 일을 해서 5만 원씩 받아. 근데 나는 도대체 왜 5시간만 일하고 나는 5만 원 받아야 되지? 나는 10시간 일해서 난 10만 원 받고 싶거든. 내가 왜 똑같이 받아야 돼? 욕심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똑같은 근무 시간에 똑같은 페이를 받아. 근데 누구는 나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그래서 받는데 누구는 뭔가 좀 띵가띵가 놀아. 그럼 나랑 똑같은 페이를 받는 거야. 그럼 나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건 정말로 이상적인 사상이겠지만 인간으로서 그 사상에는 누구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인간은 절대로 욕심이라는 건 통제가 안 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걔는 불가능한 가상의 시장이거든. 사회주의라는 게. 마찬가지야. 이것도 봐봐. 이 완전 경제 시장이라는 게 왜 가상이고 이게 비현실적인 시장이냐면은 소규모 생산자들만 있어야 돼. 이해돼? 대기업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모든 국가마다 대기업은 다 있어요. 봐봐. 90년대 1997년, 98년 그때 삼성, 현대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예요. 지금이야 삼성현대를 알아주. 그때 당시에는 삼성현대는 세계에서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는 대기업이었어, 아니었어? 대기업이었잖아. 그치? 즉 모든 국가들은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대기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대기업이 왜 생겨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기업이 왜 생겨났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대기업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은 현대를 볼게요. 현대 맨 최초의 정주영 회장님이 뭐로 시작했어요? 쌀가게, 자전거, 쌀 배달부로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쌀가게에 들어가서 쌀 나눠주는 배달부였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만족을 했을까? 만족을 안 했어. 열심히 한 거야. 쌀가게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안주를 했을까? 아니야. 욕심이 더 있는 거지. 뭐 했어요? 자동차 설비를 생겼어요. 그리고 뭐 했어? 나중에 건축도 갔어. 나중에 뭐 했어? 자동차도 갔어. 나중에 뭐 했어? 뭐도 했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대기업이 된 거야. 맞죠? 즉 대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아야지로는 대기업이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어느 나라든 어느 인종이든 모두가. 이해됐죠? 즉 이게 왜 불가능하다? 사람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다야. 근데 이 시장에는 대규모 생산자들, 대기업이 없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상의 시장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질문.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중요한 거 설명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졸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리고 일단은 내용은 그건데 문법적인 거 하나 볼게요. 지금 얘 원래 문장으로 쓰면은 이거야. 나중에 모른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개념 할 때는 졸면 안 돼요. 블라블라.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패턴이죠. 자, 지금 이거 먼저 얘기할게. 이거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고요. 원래 문장은 봐봐. all of whom are. 그럼 얘가 주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이러한 가상의 경제가 주어고 is populated. 주어 동사의 절이지. 됐죠? 그 다음에
all of whom 얘 주어야, all possessed 얘 동사야, 절과 절이야. 절과 절은 누가 이어줘? 접속사가 이어준다고 했죠. 자,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관계대명사 접속사 맞죠? 그치? 그리고 얘는 누구를 가리켜? 선행사를 가리켜요. 선행사가 누군데? 모든 소규모 생산자들과 개인 소비자들. 즉 앞에 나오는 선행사도 꾸며줌과 동시에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ll of whom, all possessed of 땡땡땡 갈 수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풀어서 쓸게요. 선생님 저 접속사 and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소규모 생산자들과 개인 소비자들을 뭐로 볼 수 있어? 대모로 볼 수 있죠. 즉 and all of them are possessed로 갈 수 있어. 원래 문장은 둘 중에 하나였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결국은 누구를 생략한 거야? of whom, of them. 접속사 생략. 그리고 비동사는 싹 다 뭐로 바꿔? being으로 바꿔. being은 생략이 돼. 그래서 뭐 남은 거야? all being 생략돼서 all possessed만 남은 거야. 그럼 이 소리는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 선생님 혹시나 그럼 여기에 all being possessed 돼요?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것도 많이 했던 패턴이야 지금. 자, 그럼 결국 얘네들이 여기서 all of whom에서 whom이 누구야? 얘네죠? and 접속사 있고 all of them에서 them이 누구야? 얘네들이야. 얘네들은 누구야? 이 가상시장에 존재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반드시 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보는 넓되 동기나 욕구가 좁아야 돼. 즉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비동사는 빙으로 바꾸잖아. 분사구문에서. 그리고 빙 생략되잖아요. 응? 뭐라고? 아니 all possessed of라는 문장을 원래대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꿀 거야. 근데 우리 분사구문 할 때 비동사는 빙으로 바꿔 안 바꿔? 바꾸잖아. 그래서 여기 비동사 있는 거 아니야 얘네? 얘 비동사잖아. 얘를 뭐로 바꾼 거야? 빙으로 바꾸고 생략 때린 거야. 그래서 all being possessed 때도 상관없다고. 근데 being을 생략한 분사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거 왜요? 이거는 안 낼 수가 없어. 나 같아도 돼요. 이거는 괜찮은 문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그러한이죠. 그러한 경제가 라고 해서 그 요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문장 삽입이죠. 문장 순서. 왜? 그러한 나왔잖아. 모의고사에서 그러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문장 순서 삽입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경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경제가 뭐야? 소규모 상인이랑 개인 정보, 개인들만 살고요. 또 얘네들은 정보는 넓게 가지고 있대. 욕심은 없는 그 경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경제라는 게. 자, 그러한 경제 속에서 뭐 아래냐면은 아주 기다란 목록이에요. 전통적이지만 unrealistic한 가정. unrealistic이에요. 왜? 이거 비현실적인 거잖아. 그치? 비현실적인 가정 속에서, 자, 비현실적인 가정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데 만약에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러할 거야 라는 비현실적인 목록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이 시장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가정 아니야? 왜? 이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 가정 속에서 경제학자들은 증명을 했답니다. 뭘 증명했냐면은 여기에 항상 뭐가 있다? 균형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균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상 시장에는 얘네들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거든. 자, 근데 이건 다 뭐야? 비현실적인 가정들이잖아.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런 시장에는 가정 속에서 경제학자를 증명했어. 와, 이 시장에는 뭐가 존재한다? 균형이라는 게 있어. 이 시장에는 균형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 현실에서 대한민국 시장, 우리 자유경제 시장 아니야? 그쵸? 균형 있어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지 않아? 균형 없잖아. 그치? 자,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균형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시장에는. 자, 이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즉 다시 말해서 1년의 가격들이거든.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꾸며준대요. 어떤 가격이냐? 당연히 at이라는 거는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 가격 어떤 가격이다? 야, 공급이죠. supply가. 공급이라는 게 동일하대요. 누구와? 수요와. 뭐에 있어서? 모든 상품에 있어서. 자, 결론. 이 사회에는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균형이라는 게 뭐다? 커머니티가 상품이잖아. 모든 상품에게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1년에 같은 가격이 있대요. 가격이 다 같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 여기 광주에 카페들이 엄청 많죠. 카페들이 많아. 자 근데 자 여기는 균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소규모 생산자들 얘네 특징이 뭐야? 욕심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네들은 수요와 공급 가격 상품에 있어서 가격이 다 일정해야 돼. 예를 들면은 이 광주 태릉동에 A, B, C, D, E, F라는 카페들이 있어. 자 얘네들이 가격 다 일정하게. 자 우리 아메리카노 다 1,500원에 하자. 우리 서로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 그냥 다 1,500원 합시다 라고 했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서로가 다 1,500원씩 버는 거잖아. 그리고 가격이 똑같은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경쟁하는 것 뿐이잖아. 누구 하나 욕심 부리지 않고. 이해돼? 이런 가격에 있어서의 균형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 이 시장에는. 가격이 다 똑같은 거야. 됐어? 됐나요? 자, 근데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죠. 이 경쟁 시장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그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그 메타포 비유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시장 냅두라는 거잖아. 정부 개입하지 말라고. 시장 냅두라고. 자연이야. 자연 인간이 개입하면 망하거든. 자연 개입하지 마봐. 알아서 뭐예요? 그 생태계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 자연은. 맞죠? 시장도 마찬가지야. 시장은 자연과 똑같아서 인간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그냥 보이지 않게 냅두라고. 그럼 뭐 할 거다? 알아서 시장은 굴러갈 거야 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이따가 올려주긴 할 건데 그거 사탐 그 이지영 유명한 강사님이 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오늘 정말로 맛있는 빵을 먹었거든. 빵 하나를 먹었어. 너무 맛있게 빵을 먹었어. 이 빵은 누군가의 배려를 통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빵을 판 사람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서 배려로서 내가 그 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빵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빵 만든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빵을 얻은 거야. 맞죠? 그 사람이 나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거든. 즉 인간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냅두라는 거야. 통제하지 마. 그냥 시장 냅둬. 그럼 알아서 시장 가격도 상승되고 기타 등등해서 알아서 돌아갈 거야. 그게 바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경쟁 시장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보장을 한대요. 자 뭘 보장을 하느냐? 모든 자원이라는 것은 사용이 된대요.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은 모든 자원은 사용이 되어진다. 언제? 그것이 모든 자원. 모든 자원이 뭐 하는 장소에서? 생산하는 장소에서. 뭐를? 엄청난 가치를. 누구에게? 이거 되게 중요해. 생산자에게. 이거 생산자여야, 생산자래. 소비자여야 합니다. 생산자 아니야. 이것도 그냥 외우는 거야. 특징으로서. 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뭐를 확신한다? 뭐를 보장한다? 자원이 소비자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 자원은 모든 자원들은 다 사용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보장을 한대요. 이것도 그냥 특징으로 외워주세요.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 어저께 월수금반이랑 이거에 대해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거에 대한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그때 요거 나옵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 뭐다? 소비자 기준이야. 소비자에게 그렇게 갈 거야 라는 거야. 생산자가 아니라. 자, 근데 이거 이따가 또 설명. 이거 4번은 빼세요. 4번은 요게 필요 없는 말이니까. 4번이래. 두 개 들어갔네. 그렇지? 그 다음에 자, 그다음 5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자, 요 단어가 최근에 모고 우리가 볼 때도 나왔던 단어인데 일단 얘가 일탈이거든. 얘만 외우면 안 돼요. 실제 모고에서 얘는 편차로 쓰였거든. 여기서는 이거야. 두 개 다 외워야 돼. 자, 일탈이 나와요. 일탈. 뭐로부터의 일탈이냐면은 자유시장 그 결과로부터 일탈이야. 자, 자유시장으로부터의 일탈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바로 욕심입니다. 일탈이라는 건 나 이거 여기서 살기 싫어라고 벗어난 거잖아. 그치? 벗어났어. 일탈했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다 1,500원 하기로 했는데 이 F라는 사람은 내가 왜 얘네랑 똑같이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얘네랑 똑같이 가격 해가지고 벌어야 돼? 나는 일탈하고 싶어. 나 1,300원으로 내릴 거야. 그럼 사람들이 200원 싸니까 나한테 많이 몰리겠지. 그쵸? 몰릴 거야. 왜? 나는 얘네들보다 더 벌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겼어. 뭐 했어? 일탈한 거야. 그 일탈,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할 거다? 만들 거지. 누군가를 worse off. 상황이 더 안 좋게. 무슨 말이야? 얘가 욕심 부리는 순간 얘 옆에 있는 얘는 뭐예요? 망하겠지. 얘가 내리지 않는 이상 얘는 망하겠죠. 그쵸? 태전동이 그렇지 않아요? 카페 들어오면 망하고 카페 들어오면 망하고. 왜? 누군가가 잘 나가니까. 누군가는 계속 못 나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빈칸 삽입으로 낼 수 있겠죠. 가능한 변화는 없어요. 변화라는 건 가능한 변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게 방향점치사죠. 어디로의 변화냐면은 시장 균형으로의 가능한 변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 현실에서는 이게 현실 속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장 균형으로의 가능한 변화는 없어. 근데 이 균형이라는 건 어떤 균형이냐면은 이건 수능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유나니머스가 이게 뭐냐면 만장일치의라는 뜻이거든. 모두가 만장일치하는 서포트를 윈이라는 건 꼭 이기다가 아니에요. 매달 딸 때도 있잖아. 얻다죠, 얻다. 즉 만장일치의 서포트를 얻을 수 있는 누구나 다 동의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의하는 서포트를 얻을 수 있는 시장 균형으로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야.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야, 우리 한 배 탔죠? 우리 광남고 선생님이 캡틴이야. 한 배 탔지?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누구 1등급 받고 누구 2등급 받고 누구 3등급 받고 하지 말자. 우리 그냥 1,500원 하는 것처럼 우리 그냥 싹 다 2등급 받자. 야, 다 2등급 받아. 알겠지? 다 2등급 받는 거야. 그럼 누군가는 좋아해. 왜? 나 원래 2등급이거든. 근데 누군가는 욕심이 나. 왜? 내가 왜 2등급 받아야 돼? 난 지금 1등급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3등급이야. 근데 난 욕심이 있어. 난 2등급 받고 싶지 않아. 난 이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나 1등급 받고 싶어.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다 2등급 받으세요 라고 했어. 여기 만장일치 나올 수 있어요? 만장일치 나와? 안 나오지. 그렇지? 누군가는 거절할 거야. 태전동에서 카페 사장들한테 다 모여놓고 야, 이제부터 1,500원 합시다. 그럼 누구가 다 오케이예요? 아니야. 누군가는 싫은데 이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모두가 동의하는 만장일치의 서포터를 얻는
이 균형 시장으로의 변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야? 이 시장은 어떤 시장? 가격에 있어서 균형이 있는 시장이잖아. 그럼 결론 이 시장은 다 뭐가 있다? 만장일치 서포트가 있는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욕심 부리지 않고 한 명도 일탈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하는 서포트가 있는 바로 시장이 바로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야.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아? 누구 하나 욕심 부리지 않는 거야. 다 만장일치로. 이상적이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실제로. 이해됐어요? 이게 실제로 경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어저께 많이 그래서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깊이는 더 안 들어갔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유일하게 이 완전 경제 시장을 그 경제를 가르쳐 주시는 뭐 해커스 이런 데서도 막 공무원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생님 막 봤는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조금 적용이 되는 곳이 있대요. 어디냐면 한국에서도 재래시장 같은 데. 뭐냐면은 재래시장을 가잖아요. 거긴 대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막 그냥 뭐 예를 들면 시골을 갔어. 시골 가면은 진짜 할머니들 나오셔가지고 여기 그냥 막 이렇게 곡식도 팔고 여러 가지 팔잖아. 거기 대기업 있어요, 없어요? 여기 대기업 한 명도 없거든. 그러면 다 뭐야? 개인 사업자들, 개인으로야. 지금 뭐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소규모 생산자들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격대가 다 일정할까 안 일정할까? 다 일정해요, 실제로. 다 일정합니다. 다 일정해. 누구 하나 비싸게 팔고 누구 하나 싸게 팔고 그런 게 없어. 다 균일가야, 균일가. 이해돼? 그런 곳이 완전 경제 시장인데 그거는 우리가 한 지역만, 부분만 만든 거지 이 대한민국 시장 경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지. 어느 사회나.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거 추가로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최대화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이것도 추가해 두세요. 빨리 적어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경제 비유 개념이 그 국부론인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 이 개념이 가장 최대화가 될 수 있고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어느 시장이다? 이 가상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그렇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관련된 그 자료들을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자, 그러다 여기서 질문 있다. 빨리 꺼줘. 넘어가지 말고. 질문. 4번이 답이에요? 3, 4번이 똑같아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없는 문장을 내가 뺐어. 이미 뺀 거야. 오케이? 자, 질문. 자, 그리고 여기서 imagined랑 유일하게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이거 많이 했죠? 우리 imaginative가 있고 imaginative는 뭐예요? creative죠. 창의적인이야. 창의적인. 근데 얘는 뭐야? 가상이잖아. 이 사회가, 이 시장이 창의적인 거예요? 가상이지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거 써야 돼. 얘가 가상의. 상상의.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분사금 요거 이건 집에 가서 영상 보고 다시 한번 하시고 자신 없으면 외우세요. 질문? 없죠?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이게 13-3인가 그래요. 다 받았지?